저희는 STS 학습 지도 연습 빛의 반사에 관한 수업 시간을 발표하게 된 3조입니다. 저희는 대상을 중학교 3학년으로 선정하여 10단원의 빛과 파동이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금 중1의 6단원에서 빛과 파동이 구성되어 있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는 10단원에 있는 소단원 1, 빛 단원을 저희가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 차시에서는 이전 단원, 부단원, 직권의 구조까지 배웠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각 조별로 배치해서 앉혀놓은 상태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1교시의 과학 수업으로 빛과 파동, 소단원 중에서 빛의 반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대륙이동설하고 판의 경계, 지진대, 화산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대륙이동설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과거에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던 판계아가 여러 개의 대륙으로 갈라져서 현재의 모습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게 베게너라는 학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맥의 분포 여러 가지 4가지의 증거가 있다는 것도 배웠었을 것이고 판과 지진대, 화산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배웠습니다. 판은 지각과 상부 멘트를 포함하는 100km 정도의 구간이라고 배웠고 판의 경계에 따라서 지진이 잘 일어나는 지진대와 화산이 잘 일어나는 화산대가 분포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에 지금 들어가서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첫 번째, 빛의 반사 원리를 이해하고 교실 내 다양한 위치에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실생활과 관련된 예시에 대해 빛의 반사 원리를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2가지 학습 목표 잘 알아두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경험을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평상시에 우리 수업 들을 때 자리 배치를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데 자리 배치에 따라서 혹시 칠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을까요? 혹시 손 들고 네. 교실에 전등이 너무 밝아서 안 보였습니다. 민규 학생이 얘기했던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얘기한 거 정리해보니까 창가 자리에 있었는데 저번에 사교시 수학 시간에 너무 반짝거려서 안 보였다. 칠판 당번이 화장실 간다고 제대로 닦지 않아서 뿌옇게 보였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문제 상황을 한번 제시해 줄게요. 일부 학생들은 앉는 위치에 따라서 빛의 반사로 인해 칠판의 글씨가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조별로 각각 앉아있는데 이거는 다 개인별로 의견을 나눠봅시다. 이거는 예시라서 저희가 하나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받아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네요. 교실 전등이 너무 밝아서 안 보였다. 뒷자리에 앉아서 안 보였다. 칠판 색 때문에 안 보였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빛의 반사와 간략하게 학습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반사는 직진하던 빛이 물체에 부딪혀서 진행 방향이 바뀌어서 나아가는 현상을 빛의 반사라고 합니다. 이 왼쪽 사진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면 거울 할 때도 자세히 배울 건데 들어오는 빛을 입사광선, 반사되어 나가는 빛을 반사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원에서 나온 빛은 직진하던 빛이 물체를 만나면 마치 벽에 던진 공이 튀어나오듯이 반사되어 진행됩니다. 물체에 막혀서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은 왼쪽 그림처럼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손으로 가리면 책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책과 눈 사이를 손으로 가리면 책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책에서 반사된 빛이 손에 의해 차단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원인 물체와 광원이 아닌 물체를 보는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주자면 왼쪽은 광원이 전등을 볼 때 빛의 일부가 우리 눈에 직접 들어온다. 광원이 아닌 책을 볼 때는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빛의 일부가 책에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온다.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다시 문제 상황으로 돌아와서 일부 학생들은 앉는 위치에 따라 빛의 반사로 인해 칠판의 글씨를 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유에 대해서 조별로 토의하고 한번 발표해 봅시다.
토의하고 발표하는 장면에서 혹시 발표하고 싶은 조장분들 있으신가요? 네, 김지혁 학생. 예, 교실의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이 너무 밝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조도 다 들어보니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너무 밝아서, 전등이 너무 밝아서, 칠판의 색상, 재질 때문에 안 보이는 학생과 칠판과의 각도가 적절하지 않아서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해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봅시다. 조별로 마찬가지로 토의하고 마찬가지로 발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할 학생? 저요. 정민기 학생 발표해 주세요. 교실에 창문 쪽 커튼을 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조 학생들도 모두 다 들어보니까 창문 쪽에 커튼을 친다. 커튼을 치고 교실 앞쪽에 불을 끈다. 칠판을 검은색으로 바꾼다. 블랙보드로 바꾼다는 이야기고, 교실 전등에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필름지를 붙인다. 칠판의 각도를 조절한다와 같은 해결 방안을 내겠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장단점이나 아니면 특이사항 같은 것을 얘기해 주자면, 교실의 창문 쪽 커튼을 치면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어지니 반사되는 양이 적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실내 등으로 인해서 반사되는 빛도 한번 고려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커튼을 치고 교실 앞쪽 불을 끈다. 커튼을 치고 앞쪽 불을 끄게 되면은 반사되는 빛이 적어서 반짝거리는 현상이 적어지겠죠. 하지만 불을 끄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으니 잘 보이지 않겠죠? 칠판을 검은색으로 바꾼다. 블랙보드로 바꾸면 우리 검은색 칠판 많이 사용해본 친구들은 겉에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코팅이 되어 있으면 그만큼 빛이 반짝반짝거려서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니까 코팅이 없는 칠판을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 교실 전등에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필름지를 붙인다. 교실 전등 겉에 필름지를 붙이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빛이 반사되는 양은 적어지겠죠. 하지만 교실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고, 칠판의 각도를 조절한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칠판의 각도를 조절하면 반짝거리던 반사된 빛을 받던 학생은 잘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른 학생들은 각도가 바뀜에 따라서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적의 해결 방안을 한번 골라봅시다. 실제로 앉아 계신 분들도 다 menti.com 접속 후에 코드를 입력해 주시거나 QR코드 들어가셔서 실제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줬는데 계속 1등이 바뀌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받는 걸로 하고, 교실의 창문 쪽 커튼을 친다가 지금 1등으로 최적의 해결 방안으로 학생들이 골라주었습니다. 우리 실제 지금 교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블라인드가 생각보다 빛을 막지 못해서 많은 학생들이 1번 선택지를 골라준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로 선택한 해결 방안을 교실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건의를 해서 새로운 블라인드로 더 빛이 반사가 되지 않도록 빛이 들어오는 양을 줄일 수 있는 블라인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바꿔보고 효과가 있다면 다른 교실 또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앞서서 다음 차시에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빛의 굴절 원리랑 평면 거울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를 간단하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까지 정확히 10분 맞췄는데 연습했구나. 자, 3조가 했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 아까 내가 계속 에스테스 얘기하고 있었잖아. 이거 붙여서 3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아까랑 똑같은 질문. 여러분들의 수업 소재가 뭐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에스테스 교육의 수업 소재로 선정했는지를 설명해볼까? 일단은 소재는 칠판에서의 빛이 반사로 생각을 하고 다루어 보았고,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인 칠판에서 반사돼서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반짝거려서 보이지 않는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단은 첫 번째로 그거를 목표로 잡았고, 두 번째로는 해결 방안을 직접 제시한 곳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또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소재는 칠판 글자가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현상이고 학생들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고 개인적인 맥락에서 문제 해결에 해당이 되는 수업 소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수업 소재를 잘 설정을 했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학생들이 이 수업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뭐지? 이 두 가지인가? 네, 이거는 결론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총 목표이긴 한데 단계별로 나아가려고 목표를 두 개 잡았습니다. 단계별로 해서 이 이유를 알아야지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이 경제가 있을 텐데, 자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이거를 수업 시간에 보일 때 그리고 수업 계획안을 짤 때는 요거 위주로 짜는 게 좋아. 왜냐면 학생들은 이 기획을 나가기 전에 이미 이거 하면서 재미없고 질리고 그냥 과학 수업이 되는 거야. 이 글자가 잘 보이고 안 보이고 멀리. 물론 이것은 단순하게 빛의 반사 또는 사물이 눈에 보이는 원리를 배우는 것보다야 좀 더 일상생활에 적용이 돼 있긴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만약에 질문이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답은 그 이유는 어떠한 반사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하게 되겠지. 네, 그렇게 되고 그것이 수업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말이야. 여러분들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이걸 바탕으로 이걸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애초에 잡았던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뭐였지? 문제가 두 개 있어서 헷갈린 거. 여기 듣는 학생들이 그거를 다 눈치를 채고 수업에 충실히 집중했다면은 내가 이 수업에서 결국 해야 될 것은 이거구나 라고 알 텐데 이게 3단계까지나 와서야 이게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제시한 문제는 이게 아니었네. 그렇지. 여러분들이 1단계로 제시했던 문제는 뭐였어?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여기서는 특정 부분에서는 잘 눈에 보이지 않을까? 아주 좋은 문제지. 애들한테 우리 전 시간에 여러분들 했었던 물리 탐구 연습할 때 아주 좋은 소재야. 그러면 그 문제를 던지고 가설을 세워보고 가설을 세우든 안 세우든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 하면 참 좋겠지. 근데 앞에 1, 2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학습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에스테스 수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1단계를 끌어올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탐색 단계에서 왜 안 보일까? 왜 안 보일까를 알아야지 어떻게 하면 잘 보이게 될까라는 해결 방안을 찾지 않겠습니까? 요거를 기술 테크니컬하게 내 말은 그 위치를 옮겨가지고 문제 상황으로 집중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들은 탐색 단계에서 뭔가 탐색을 해야 돼. 학생들은 어떻게 탐색하고 교사는 그때 어떠한 그 애들의 탐색 활동을 어떻게 지원해주지? 요 문제가 나왔어. 그 다음에 애들은 어떻게 이걸 해결 방안 어떻게 찾니?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을 단순히 이 문제만 던져주면은 아이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이유를 먼저 찾고 그 이유에 하나하나씩 대입할 수 있도록 일부러 토의 주제를 나중에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조가 먼저 그 과학적인 원리 이유를 찾기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부터 이게 뒤에 게 나오잖아. 그 구조를 순서를 바꾸는 게 이게 임용시험이 정답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임용시험 상황에서 또는 여러분들
여기 거의 대부분 다 임용 2차까지 볼 사람들 아니야? 임용 2차 시험에서 이제 수업 시험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오늘 나랑 그냥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피드백하지만 그때는 이게 점수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준비는 잘했고 머릿속으로 STS에서도 이해까지 잘했는데 결국은 이걸 보이는 순서나 이것 때문에 내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거라고. 요게 1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리를 찾아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그 원리 여러분 순서는 바뀌었다고 했지만 아까 2단계 있었는데 왜 안 보이는지 원리 찾기. 그 원리는 애들이 찾아서 선생님이 알려줄 거야. 그 빛의 반사를 중간에 그 문제 상황을 제시해주고 의견을 이유에 대해 물어보기 전에 본시 학습으로서 빛의 반사를 아예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빛의 반사에 대해서는 교사가 설명하는 거 맞지. 근데 빛의 반사를 안다고 해가지고 특정 부분에서 잘 안 보이는 원리를 금방 추리할 수 있니? 요 앞단계 활동이 뭐였는지 잠깐 보여주면 이거 있고 그 다음에 학습 내용 요거까지 학습을 한 거지. 그거 앞에 우리가 막 어디는 무엇일 거였는데 애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요 원인을 찾는 것을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던지고 이거 어떻게 이 활동을 어떻게 시킨 거야? 토론을 시킨 거야? 여러분들이 계획 짰을 때 질문을 한 거야. 애들이 가만히 애들한테 빛의 반사에 대해서 소개한다고 해서 애들이 이런 답을 내리는 거 없잖아. 빛이 반사가 아닌 경우까지 다 포함돼서 그냥 대체적인 이유를 물어보고 그 중에서 빛이 반사를 배운 다음에 빛이 반사에 관련된 이유를 조별로 선정을 해서 5가지 문항에 대해서 해결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 잘했고 수업은 잘 짰어. STS 수업 소재는 아주 적절한 수업 소재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좋은 것도 구조화를 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이런 답을 하도록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지 애들이 이런 다양한 답을 할까 한번 고민해 보자. 그리고 어떻게 안내를 해줘야 될까.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모둠을 구성하자. 모둠별로 의견을 하나씩 모아보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전체 학급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라고 해도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멘티를 응해가지고 각자 생각나는 답을 우리가 적기 매주 동안에 적기라고 해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애들 활동을 안내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해결책 아까 해결책이 뭐 있었어? 애들이 해결책을 어떻게 알아냈지? 여기 해결 방안 이거잖아. 네. 이 해결 방안을 알아내는 게 핵심이지. 이게 애들이 탐색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 원래. 애들이 이 탐색 단계에서 이 해결 방안을 내기까지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되나? 교사는 어떠한 지도를 하느냐? 일단은 여기도 그 전에도 언급했듯이 조별로 그냥 토의를 먼저 시킨 후에 조별 그 학생에게 학습기기 태블릿이나 이런 걸 제공해주고 교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의문에 대한 점을 받는 형식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토의네, 그렇지? 토론이 주된 학습 방법이고 애들이 이렇게 해서 이걸 쭉 올리면은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피드백을 한숨만 먼저 해주고 다음 페이지에. 이거는 피드백 이렇게만 적어놓고 저희가 바로 피드백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거에 대해서 다 피드백을 한 거지. 네. 교사가 피드백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근데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이거를 평가해야 되지. 이런 방안이 있고, 이런 애들이 이런 방안이 있는데, 애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를 고르지.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애들이 해결한 게, 실행한 게 뭘 실행하는 거지? 커튼이 지금 현재 여기서 많이 나와서 학생들한테 투표를 해가지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실제로 실천해 보자라는 구조를 봤습니다. 잘 짠 것 같아. 근데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교사가 충실히 했던데 그것도 한 가지 반복이 될 수는 있고 아니면은 학생들이 나는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게 좀 더 낫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모둠은 이런 걸 주장했어. 왜 우리는 이런 모둠을 주장했냐면은 과학적으로는 이렇고 이렇다. 어떤 애들은 우리는 이런 거를 주장했다. 우리 생각은 이것이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듣고 누구의 생각이 더 그럴듯한지 더 실천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앞에 이유도 그렇고 다 토의 하고선 조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조에서 한 친구가 일어나서 실제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해서 소개까지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게 수업 계획에 들어가 있었나? 토의 후 발표로 그냥 토의 후 이렇게 돼 있지 무슨 토의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수업을 짜고 시험하는 거를 감안한다면 아주 충실히 잘 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합시다.